자, 안녕하세요. 대전 한국공무원학원에서 행정법을 강의하는 최우성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행정법 학습은 굉장히 대부분 수험생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힘들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당혹해하고 거리감을 두는 과목인데, 오히려 행정법은 다른 과목에서 과정만 잘 거치면 굉장히 접근하기가 쉬워요. 원래 문제는 대체로 다 쉬웠죠. 근데 쉽게 느껴진 게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일정 과정을 거쳤을 텐데, 행정법에서 제일 중요한 제일 포인트는 사함순환까지 일단 끝까지 인내심 가지고 버티면 그 다음부터 굉장히 수월해질 겁니다. 정말 느껴보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이 사함에도까지 가는 과정에서 끈기 있게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걸 좀 지켜주셔야 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대체로 문제가 다 무난했어요. 작년에는 지방직 정도 무난했는데 올해는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시험 대체로 다 문제가 아주 평이하게 나왔어요. 오히려 안 좋다고 생각해요. 공부한 친구들하고 안 한 친구들하고 변별력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안 좋은데, 아마 근데 이런 추세는 좀 계속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소방직이 오히려 국가직, 지방직보다 문제가 좀 더 어렵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소방직 공부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쉽게 공부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꾸준하게 합니다. 꾸준하게 하고 항상 긍정적이에요. 그 두 가지가 있으면요, 어떤 난관이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그렇게 꾸준하게 올해 그 다음에 정말 밝게, 그리고 항상 와서 선생님과 친하게 지내면서 질문하고 있던 그런 친구들이 아무도 기억이 나지 않을까요? 수험생 여러분, 이제 2023년 문제 시험 일정은 다 끝났죠? 이제 24년도 시험 일정을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7월 달입니다. 이제 시험 다 끝났고, 지금부터 충분히 계획 있게 계획을 짜서 그 계획대로 해나가고 마음속에 심지를 굳게 가지시고 추진해 나가면 내년도 좋은 결과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단 꾸준하게 하고 여러분 자신 있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힘을 내고 더운 무더위 자, 지치지 않게 건강 유의하고 열심히 공부합시다. 화이팅! 네, 저는 대전 한국공무원학원에서 행정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광호라고 합니다. 뭐 다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 암기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 젊은 그 친구들은 사실 수능 세대라서 암기보다는 이해 위주로 공부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행정학은 결국 내가 이해하고 그 지식을 내 머릿속에 집어 넣어야만 된단 말이죠. 때문에 암기가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사실 암기하는 걸 매우 싫어하는데 견뎌내야 됩니다. 결국 암기해서 머릿속에 내 집어넣는 것만이 결국 최종적으로 내 지식이기 때문에 이해 그리고 나서 암기 그 두 가지를 뽑고 싶네요. 지금 문제의 성향은 좀 더 출제처에서 정확하게 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공무원 시험이 뭐 예전부터 계속 이제 뭐 오류성이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문제를 내려고 애를 많이 쓰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정확한 문제를 내려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 쉬워지는 그런 경향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보다도 올해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조금 더 원활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정확한 개념을 완벽하게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꾸준함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학생들이 왔을 때는 열정이 있잖아요.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면 열정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리고 학원은 수단이지 학원 자체가 목적일 수 없는데, 이 어느 순간 학원 수업이 끝나면 하루 일과가 끝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학생들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이제 개인 공부가 전혀 없고, 그러면 성적이 나오지 않고 결국 지쳐서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마는데, 합격한 학생들은 1년이건 또는 2년이건 꾸준하게 공부한 학생들 있죠.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켰던 학생들. 그래서 우리 학원에 12층에 독서실이 있는데 항상 변함없이 똑같은 시간에 와서 그 시간에 자기 공부를 했었던 그런 친구들이 결국 합격하는 공통점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는 이런 친구였어요. 상담을 신청을 했는데 자기가 운동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운동선수들은 사실 공부를 전혀 안 하죠. 전혀 안 하고 운동만 하는데 이제 몸을 다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게 됐는데, 저는 영어는 뭐 ABC밖에 모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받으면서도 속으로는 생각했죠. 그래도 기본이 있어야 되는데, 아유, 얘는 참 희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공부하더군요. 쉬는 시간에 노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쉬는 시간에는 맨 뒤에 서서 계속 단어를 외우고, 뭐 본인 스스로는 뭐 하여튼 정말 한 16시간, 17시간을 매일 공부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백지 상태에서 1년 만에 합격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야, 이게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던 친구가 있죠. 그 친구가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공부하는 과정이 힘들어요. 이게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칠 수도 있는데, 이 과정을 좀 냉정하게 위로받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인생의 축복된 미래를 위해서 좀 외로운 연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1년, 때로는 좀 길어지면 2년이 될 수도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 외로운 연습, 나 혼자 쓸쓸한 연습, 그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면, 내가 뭐 나의 성공을 위한 거니까 누구에게 위로를 받거나 뭐 그럴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성공하는 그 순간까지 혼자 독하게 마음먹고 꾸준히 가는 그런 외로운 연습을 한번 상상해보고, 또 그것을 실현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것을 한번 주문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한국공무원학원에서 교육학을 강의하고 있는 전재용입니다. 먼저 선이해, 그리고 후암기, 이게 학습의 기본이죠. 그 다음에 나무와 숲을 동시에 보라는 말을 제가 자주 합니다. 즉 전체적인 틀거리도 보고 세부적인 내용도 봐야 되는데, 수험생들은 세부적인 내용에만 치중하는 면이 있죠.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를 보면 어디 쪽에서 나오는 내용인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이 3년 연속 상당히 난이도가 너무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실력이 있는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좀 손해를 보기도 했죠. 공부를 별로 하지 않아도 성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실력 있는 친구들이 점수차를 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방직 시험에서는 일단 난이도가 높아졌죠. 또 지역적인 문제들이 조금 더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시험 방향은 난이도가 일단은 높아지는 쪽으로 가되, 그렇다고 해서 기본 내용이 뭐 무시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기본 이론을 충실히 하되
좀 지역적인 내용 좀 추가하고 특히 이번에 법규 문제가 좀 까다롭게 나왔죠. 법규 문제를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 합격한 합격한 애들을 보면 자신감, 그리고 공부에 대한 노하우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밀어붙이는 본인의 노력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이 세 가지만 잘 숙지를 하신다면 이번에 합격한 친구들처럼 여러분도 내년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군에서 장교로 제대한 친구가 작년부터 딱 1년 공부를 했는데요. 장교로 있다 보니까 좀 군생활 하다 보니까 공부하고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죠. 그런데 이 친구가 다른 이들보다 좀 뛰어난 다른 점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아주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말로 군인 정신으로 너 무장이 되었다. 그 친구가 객관적인 실력은 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밀어붙이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지방직에서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기억에 남습니다. 구급 공무원 시험은요, 머리가 좋아서 합격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합격에 대한 어떤 노하우 전수는 선생님에게서, 즉 학원에서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노하우와 노력 세 가지만 있으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것이 구급 공무원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합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덥거나 날씨가 춥거나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예비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를 담당한 김병철이에요. 이 한국사 공부할 때 양이 많으니까 학생들이 이제 초창기 공부했을 때 좀 복잡하고 어려운 느낌이 드는데, 한국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 어떤 과목도 똑같지만 반복 학습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항상 집에 가시거나 아니면 독서실에서 항상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단 그런데 그걸 너무 꼼꼼하게 하면은 너무 힘드니까 거기에서 이제 제가 강조했던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을 하시면 나중에는 머릿속에 익숙해지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한국사에서는 이게 최고 중요하다고 나는 봐요. 기존에 이제 2010년대 그 국가직과 지방직 문제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지역적인 문제라고 할까요? 그런 문제들이 한 두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2년 동안의 시험을 보면은 뭐 작년도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지역적인 문제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역적인 부분을 갖다가 그냥 공부를 하지 않고 넘기시면 또 안 됩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하실 때 중상 난이도로 해가지고 공부를 꼭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비용으로. 그래서 올해 시험 문제도 사실 작년하고 비슷하게 난이도는 뭐 학급 문제 정도로 출제됐다고 할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실망감을 금치 못하는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합격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문제의 난이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쉬운 난이도로 너무 공부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지엽적이게 공부하는 것도 금지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다뤄준 내용들 이걸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학생들 중에 그 합격생들을 이렇게 보시면
단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수업 시간을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자기의 고집을 갖다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원이 맞춰준 어떤 시스템 그리고 이제 담당 강사가 시키는 거 요거를 갖다가 충실하게 이행을 해주시는 분들이 보통 단기 합격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게 부적응이 돼가지고 잘 이루어지지 않지만 계속 이제 그 시스템에 따라서 하다 보면은 합격으로 가는 길을 마련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가 그걸 느낍니다. 이 정도로 하면은 나도 합격을 하겠구나. 근데 이제 자기가 잘못된 방식의 이제 공부 습관에 젖어가지고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는 자칫 그게 그런 일이 없기를 저는 바라는데 장수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수업 시간에 충실하고 그다음에 학원 시스템을 잘 따라와 주시고 이거 마치 제가 학원 홍보하는 것 같은데 홍보는 아니고요. 제 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제가 고시 경력이 한 15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지나갔던 수험생 중에 기억 남는 수험생이 너무너무 많죠. 근데 뭐 실명을 거론하기보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여간 성실한 학생 진짜 이번에 합격을 하지 않으면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물론 공무원 합격이라는 것이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자기 인생이 있어서 하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목표를 정했으니까 그 목표에 맞게 하여간 기간 동안 열심히 하는 분들 나는 이런 분들한테 항상 반명을 먹고 그리고 내가 더 열심히 해줘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먹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공무원 수험생들은요 항상 지구력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슬럼프가 올 수 있고요. 그 슬럼프에 극복을 해야지 이기지 못하면 아까 얘기했던 장수로 빠지게 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구력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면 그것이 오히려 단기 합격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복습과 그리고 문제풀이에 철저히 하시면 뭐 생각보다 쉽게 합격의 길에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그러한 수험생들을 위해서 뭐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그걸 못 따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답답함은 있죠. 아무튼 열심히 하시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열심히 하시면 합격할 수 있는 게 공무원의 길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대산항공원에서 국어를 강의하는 이상민입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비문학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올해 국가직 지방직 출제 분포를 보면 비문학 문제가 11문제로 전체 5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이 앞으로 국철 경의 지표라고 생각되므로 비문학을 어떻게 정보할 것인지가 국어 득점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올해는 국가직 지방계 다 쉽게 출제가 되었고요. 변별력이 출제다 보니까 공부한 학생과 안 하는 학생 차이가 없을 정도로 되어버렸고 그로 인해서 커트라인이 매우 높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쉽게만 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볼 수 없고 계속 이런 출제 경향을 유지할 거라는 보지 않습니다. 어느 시험이든 충분한 변별력을 가지는 게 옳은 출제 경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꾸준히 노력한다는 점이죠. 우리 학원의 합격 시스템대로 믿고 따라온 학생들은 결국은 거의 다 합격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강의 시스템이 그 단연간의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전문 프로그램 때문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학생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은 얘기 중 하나가 선생님 제가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이 불확실성 이게 학생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불안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을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원서 질 때 대전에서 근무하고 싶은데 대전 자신이 없으니까 충남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너 자신을 믿고 대전을 한번 써봐. 아직 나이도 어린데 안 되면 너는 한 번 더 하면 되지 뭐. 만약에 충남을 넣었는데 네 점수가 대전 합격선보다 위에 있으면 너 무지하게 후회해.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학생이 그 말 받아들여서 결국은 대전을 지원했고요. 결국 대전 교행에 붙어서 찾아왔는데 진짜 그 학생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결국 소신껏 지원하고 자신을 믿으면 돼요.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어요. 괴로움이 다하면 즐거움이 온다. 수험 기간 굉장히 힘들어요. 합격하면 그 힘든 기간 충분히 보상받습니다. 앞으로 1년의 노력으로 미래가 바뀔 수 있는 기로에 여러분 서 있거든요. 자, 힘내서 도전합시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공무원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한준이라고 합니다. 영어를 담당하고 있고요. 예. 뭐 중요한 게 많이 있겠지만 그중에 저는 세 가지를 딱 생각하고 싶어요. 첫 번째, 우리가 뭐 운동을 할 때도 스포츠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가장 기본이 뭐예요? 러닝이잖아요. 달리기. 똑같이 우리가 영어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스포츠의 러닝처럼 읽고 쓰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항상 주장하는 게 가만히 있지 마라. 계속 문장 써보고 단어 써보고 읽고 쓰기가 돼야 돼. 그런데 기초가 없는데도 보면 수업 시간에 그냥 눈으로만 보는 학생이 있어요. 그거는 절대로 영어에 대해서 익혀지지가 않고 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많이 써보고 많이 읽어보고 또 그 독해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독해라는 게 빨리 읽기 연습이거든요. 정해진 시간 하니까 읽기랑 쓰기가 일단 기본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걸 복습하는 거죠. 반복 복습. 근데 이제 사실 똑같은 걸 또 보고 반복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이게 참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거를 이겨내고 많이 써본 거를 집에 가서도 반복, 버스에서도 반복, 지하철에서도 반복. 이게 중요하죠. 또 마지막으로 하나가 무엇보다 중요한 게 많은 문제, 많은 문장을 접해보는 거. 그러니까 어떤 학생 보면은 틀리는 걸 두려워해요, 되게. 그러니까 많이 틀려봐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가 운동에서도 보면 뭐 삼진을 많이 당해봐야만 홈런을 치듯이 많이 틀려봐야 돼요. 그래서 틀리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많이 도전을 해봐라. 요거를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뭐 제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제가 출제원이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뭐 말하기는 힘든데 그래도 요즘은 근래에 굉장히 뭐 쉽게 나왔다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러니까 뭐 재작년도 쉬웠고 작년도 쉬웠고 올해는 작년보다 오히려 더 쉬웠어요. 그러니까 내년도 쉽게 나오지 않을까. 이거는 뭐 하나의 그 요즘의 트렌드가 그러니까 그렇다고 예상을 할 수 있지만 그거는 뭐 출제원 마음이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제 기본기에 바탕으로 해서 준비가 돼 있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 독해 문제 같은 경우도 뭐 빈칸이 많이 나오고 뭐 주제 찾기가 조금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뭐 글의 흐름을 묻는 문제가 좀 더 많이 나올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뭐 글의 흐름을 묻는 뭐 글의 순서 정확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뭐 질문이 짧을 때도 있고 뭐 길 때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준비가 돼 있는 그런 학생이 일단 돼 있어야 되겠고 또 중요한 거는 뭐 옛날에 많이 나왔던 문제들이 한동안 안 나온 것도 있는데 또 앞으로는 뭐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 유형도 뭐 지금 요즘에 안 나왔다고 해서 이제 무시하고 공부할 게 아니라 같이 터득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또 중요한 거는 어떤 경우는 어떤 학생들은 막 기본기가 안 돼 있는데 그냥 찍는 거 요령만 잡고
중요시 여기는 학생이 있는데 일단은 기본기를 탄탄히 해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준비가 돼 있는 학생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딱 세 가지를 딱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안 되는 학생들의 특징이 있어요. 보면은 게을러.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부지런해야 되겠죠. 우리가 뭐 어디 식당을 가더라도 막 맛집으로 소개된 데 보면은 그 동네에서 가장 먼저 문 열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돼요. 그러니까 게으른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꾸 뒤로 미루는 습성이 있죠. 그러니까 내일부터 열심히. 이번 달에는 틀렸어. 뭐 다음 달부터 열심히.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학생들 보면은 제가 십몇 년 동안 저도 꾸준히 그런 학생들 많이 봤는데 다음 달에 똑같아. 내년에도 똑같아. 그러니까 절대로 뒤로 미루지 말고 부지런해라. 이것을 좀 강조를 하고 싶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참을성. 참을성이 없어요. 그냥 유혹에 약하다는 얘기죠. 거꾸로 얘기하면 뭐 누가 이런 더운 날에 뭐 맥주 한잔 하자 그러면은 바로 그냥 따라가. 그러면 마찬가지로 내일부터 열심히 해야지. 내일도 똑같아. 그러니까 참을성과 일단은 부지런함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거 고독을 좀 즐길 수 있어야 돼요. 고독. 왜냐면 이게 혼자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성한테 자꾸 막 의지하는 경향이 있어 보면은. 그런데 그게 뭐 잘 되면 좋겠지만 잘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또 보면 혼자 이 외로우니까 조를 짜갖고 막 공부를 해. 조를 많이 있죠. 그런 경우 많이 보죠. 그러면 이게 잘 공부하는 쪽으로 이제 이끌리면 참 좋은데 어떨 때 보면 가서 막 낮술 먹고 있어. 낮술 먹고 있고 막 돌아다니고 있고.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빨리 밥 먹고 공부해야 되는데 일단 내가 한마디 하면 남의 말도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는 거 10분이 걸릴 거를 5명이서 먹으면 50분 걸리는 거예요. 이게. 어차피 나중에 공무원 되면 많은 사람 접하고 사귈 기회도 많기 때문에 지금은 외로워도 좀 고독을 참고 공부를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을 좀 주문을 하고 싶어요. 많은 학생을 봤는데 기억에 남는 학생들이 뭐 여러 학생들이 있는, 뭐 대표적으로 옛날에 제가 막 10년 넘게 아침 영어를 진행했거든요. 월화수목 맨날 새벽 수업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 새벽에 나오려면 참 일찍 일어나서 학생들이 부지런을 떨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거리가 먼 학생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 막 김천에서 오거나 군산에서 오거나 뭐 저기 멀리서 더 멀리서 막 주변에 뭐 영동, 옥천 뭐 이런 데서 새벽에 뭐 기차 타고 그런 데서 오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집이 가까운 학생들이 오히려 막 지각 많이 하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게 멀리서 오면서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 막 잘된 케이스도 제가 많이 봤고, 뭐 어떻게 보면 눈물 나는 얘기지만 아버지가 이제 농산물 시장에서 일을 하세요. 그 농산물 시장에서 일손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거들고 새벽 6시에 하고 나서 공부하는 그런 학생도 있었고, 또 어떤 학생은 그 어머니가 아프셔서 매주 서울에 가서 간호를 해드리고 그러고 와서 공부하는 학생도 있었고, 다 잘 됐어요. 그런데 보면은 그런 학생들 볼 때마다 참 보람도 느끼고, 한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열악한 환경이나 환경이 어려워도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해서 잘된 케이스가 많이 있었다. 이거를 뭐 자신 있게 뭐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 요즘 날씨도 뭐 너무 덥고 힘들고 또 막 지치기 쉽죠. 이럴수록 어떻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끈기를 가지고서 좀 더 힘을 내서 고독을 즐기고, 좀 있으면 또 추석이잖아요. 집에 갈 필요가 없어. 뭐하러 가. 잔소리만 듣고. 그냥 학원 문 다 열려 있어요. 하고 나서 공부하고. 또 있으면 크리스마스 오잖아요. 참 위기죠, 크리스마스. 남들이야 뭐 데이트를 하건 말건 그냥 눈이 오건 말건 그냥 끈기 있게 혼자서 고독을 즐기면서 힘을 내서 공부하기를 바라겠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체력이 약하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체력이 약하면 아무래도 정신력도 떨어지고 머리에 잘 안 들어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비타민도 먹고 뭐 보약 있으면 보약도 먹고 운동도 적절히 하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나중에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